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급반등에 성공은 했지만은 주 중반 이후부터는 다소 좀 부진해졌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좋아요. 글로벌 주식시장도 나눠서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아시아 증시는 사실상 국내 주식시장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일단 뉴욕 증시가 좋습니다. 다우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 행진이고 답답하죠. 우리도 미국처럼 그렇게 계속 좋으면 얼마나 수익도 좋고 투자자들도 다 행복할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기울어지는 시기는 있겠죠. 기울어지는 시기가 시차가 존재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뉴욕 증시에 비해서는 다소 불리한 거는 있다 판단이 되네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경기죠. 경기. 일단 경기 영향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미국에서의 정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달러화를 많이 찍어내면은 미국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 싸움을 한다면 결국에 항상 승리자는 미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뉴욕 증시가 가장 좋은 흐름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강한 화폐가 결과적으로는 돈 싸움을 하면은 계속 이기는 구조다. 그러려면은 화폐의 가치, 그러니까 화폐의 이런 좀 파워가 세져야 되겠죠. 원화도 파워가 세져야 되겠죠. 일단 전 세계적으로 한국 여건은 파워가 강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원화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파워가 막 강하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그 해당 화폐의 주식시장에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돈 싸움을 했던 한참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이제 순차적인 시차의 문제가 될 거지, 언제까지나 뉴욕 증시만 강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가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전반적으로 산업에서의 차이도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잘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와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압도하다 보니까 그것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들, 더불어서 금리 정책, 채권금리 테이퍼링을 필두로 해서 금리 인상 추세가 연이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경기가 또 살아나니까, 오늘 금요일시장인데 테슬라 주식도 최근에 나쁘지는 않았지만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량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금융에 관련돼서 이익이 늘어날 것을 전망을 하면서 좀 수급이 그쪽으로 붙는 과정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형적으로 이미 실적 장세로 기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효과 자체들을 국내 주시장은 안 볼 거냐? 국내 주시장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좀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다우지수가 최근 들어서 나스닥보다 좀 더 둘 다 강하긴 한데 어찌 되었거나 고점을 화끈하게 좀 만들어주는 거는 다우죠. 이런 측면을 토대로 본다면
나스닥 고점 이후에 낙폭이 좀 있어서 고생을 했었었죠. 자, 이런 낙폭을 그리고 또 반등을 해서 올랐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스닥은 지난 고점을 못 넘었지만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오히려 전고점을 넘었었다는 거예요. 과거 흐름하고는 다르죠. 나스닥이 항상 더 강했었고, 항상 더 먼저 고점을 경신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티가 나는 게, 제가 최근 들어서 투자 전략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 시장 과도기적 측면이라는 거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측면이었고, 지금 먼저 그거에 대한 증명이 뉴욕 증시에서 나오는 거고, 국내 주식 시장은 그거에 대한 증명이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뒤 이어서 나올 거고요. 그러면 뉴욕 증시가 신고가를 접수를 하고 계속해서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자, 주봉으로 다우지수를 넘어와서 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만큼의 상승 이상은 없었던 거죠. 5월 이후에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막 그렇게 기울기가 크지는 않았는데, 주봉상 이제는 좀 흐름이 나올 기미가 보이죠? 이런 기미가요. 국내 주식시장도 뒤를 이은다면 뉴욕 증시가 이미 랠리를 펼치고 있을 때가 될 겁니다. 이게 후행적일 수밖에 없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돈싸움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은, 작년을 놓고 생각을 하자. 일단은 유동성과 리스크 자산과의 관계, 유동성과 안전자산과의 관계들. 그러면은 한국은 리스크가 매우 낮긴 하지만 미국 증시와 한국 주식 시장을 비교해 보자고요. 같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상장되어 있느냐, 본사가 어디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리스크는 다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이미지가 좋고 어쩌다 하더라도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과 한국 주식의 리스크를 보는 눈높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같은 기대 수익이라면, 기대 수익이 만약에 같다면 리스크가 낮은 쪽을 선택하겠죠. 근데 그러한 동향은 아마 실적 장세에서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가격 측면에서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 측면에서 뉴욕 증시가 날아버린다면 한국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으면 자연스럽게 유입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단계에 있을 때 부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단계에 있을 때 부각이 되어진다면은 사실상 시장이 크게 갈 수 있는 거죠. 유동성 쏠림 현상이 한번 나타난다. 그리고 때마침 주목받는 업종들이 보인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주제 놀자죠. 놀자. 내년에 한국 주식 시장은 누구누구들 이 오락이 끌어올릴 것이라는 거.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이거 시간 문제지, 국내 주시장 관심은 다시 올 겁니다. 업종을 보면
당장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추세적인 하락이 6월 말부터 해서 이어졌지만 뉴욕 증시가 신고가죠. 조정을 받고 간다 그래도 지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조정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은 차고 나갈 거라는 건데, 차고 나갈 때 국내 주식 시장이 다시 지난 고점 수준까지 오르고 그러면은 이 당시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국 주식 시장이 11월 달부터 펼쳐진 랠리에서 전세계 증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차고 올라갈 때 한국 주식 시장이 분명히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나타낼 거라는 거고, 그러면 그런 두드러진 상승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투기가 어느 정도 투기 수급이 유입이 될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도 한국 오락산업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수급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고, 거기가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약간 미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매력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많이 오를 거는 그 오락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가장 많이 오르겠지만, 이런 논리라면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 상승 효과는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미끼 역할을 오락 관련주들이 할 것이다. 그러면 오락 관련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이슈죠. 오징어 게임에서 뭐 관련 종목들 계속 쭉 나오죠. 근데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사의 요즘 뭐 관심을 제작사 관련주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일단 NEW 영화 제작사죠. 한국의 정통적 그런 영화 제작사입니다.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작년 저점보다는 10배가 올라와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거니, 이게 얘기하는 거는 영화 드라마 콘텐츠 사업 자체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전망이 한국에서의 한국 업체,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였었거든요. 언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한국 드라마라든지 이런 영화들 세계 시장에서 한계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시면은 매출액이 1000억, 1600억, 뭐 올해도 이렇게 되고,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내년 정도에는 더 많은 수익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컨텐츠 산업의 걸음마 단계이지 않나. 되게 좀 한국 내에서 국한이 많이 되어 있었고, 마진이 그렇다 보면은 별로 안 나오고, 근데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마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작품 하나만 대박이 나도
그 한 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 관계 등에 있어서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직접 투자도 많이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산업이 이미 성장하기 전에는 적자도 많고 실적도 작아 보이고 한번 어떤 이슈가 돼서 주목을 받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진짜 뭐 몇 년 새에 몇 배가 넘는 매출이 나오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업 분석을 하면서 누누이 보죠. 사실상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이쪽은 성장을 많이 했죠.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성장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쪽 제작사 쪽은 사실 성장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더 매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뉴 위지윅 스튜디오도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요. 뭐 산타크로스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또 이제 뭐 특수효과 업체 중에서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종목이요. 근데 이게 벌써 지금 우리가 이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은 많은 공감들을 하고 PER 올해 실적 기준 70배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작사와 관련된 컨텐츠 제작사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언제가 적당하겠느냐. 내년에도 유망하다 그러는데, 지금처럼 오징어 게임이 막 전세계 열풍이고 이런 단계에서 사서는 좀 힘들다는 거죠. 이런 이슈들이 잠잠해질 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슈들이 잠잠해지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오겠죠. 또 조정을 보이겠죠. 가격이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올라가는 추세의 하단부 정도, 이 정도 가격권에서 사는 게 좋다는 거죠. 항상 뭐가 지금처럼 오징어 게임이 나와서 막 이슈가 되고 이럴 때는 살짝 좀 물러나 있다가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락, 대표적으로 또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이브가 BTS, 그룹 BTS 기획사죠. 주가가 이미 비싸다 해도 좋은 종목들은 계속 가니까는요. 주가가 벌써 또 많이 올라왔네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국내 또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요. 가격도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은 가격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진입을 하더라도요. 매출 성장성이 뭐 어마어마하죠. 보시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제가 하이브뿐만 아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뭐 도덕적으로 어떤 비난도 많고 했지만은 사실은 얼마만큼 좋은 가수들을 길러내고 또 인기를 얻게 되는, 이것도 중요하니까는요. 그래서 저는 YG 엔터테인먼트하고 하이브 뭐 같이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작사 관련된 종목들, 컨텐츠 제작사 관련된 종목들은 좀 한 템포를 늦춰서 좀 밀려 내려오면은 사도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 오히려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그런 기획사, 저는 연예기획사 관련된 종목들에는 매수도 괜찮은 시점이지 않을까. YG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진짜 오락입니다. 진짜 오락. 게임주도 만약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미끼 역할을 해서, 이 오락주들이 미끼 역할을 해서 본다면 일단 게임주 쪽으로 좀 굵직한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겠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게임, 크래프톤, 뭐 상장할 때 논란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주가 수준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분석이 돼요. 그래서 한국 게임주들이 한 번 또 튀어서 갈 날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죠. 저항대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거 뭐 언제 위로 뚫리지 아래로 저항받고 막 쭉 빠지고 할 여건은 아니라고 봐서요. 좀 중장기적 시각에서 크래프톤 접근할 필요가 있고, 내년에 한번 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오락 상업 자체가 미끼 역할을 해서 국내 주식 시장에 수급들을 불러온다고 했을 때, 크래프톤은 상당히 좀 좋을 종목이에요. 상당히 큰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 주목을 해보시고요.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일단 뭐 중국 이슈가 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갈 방향을 이제는 완전히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크래프톤을 좀 안정적으로 내년이라면, 펄어비스는 지금도 좀 주식을 사두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뭐 자세한 이 회사들이 어떤 게임을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획사들이 어떤 가수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또 영화,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직접 찾아보시면 또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